네, 다시. 누가 감이래. 안녕하세요, 김혁숙입니다. 십시일반 안녕하세요.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는 서로의 방법. 생각과 변화를 도와 소통하는 방법. 큰 영향력을 주는 십시일반 특강 프로젝트 재능 나눔에 오신 여러분, 강의자가 들어와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저에게 전환점이 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시일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보람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여자, 아는 여자, 그래서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여자 누구일까요? 한준기. 네, 한준기. 으로 변신한 우리 김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 대표님은 13년간 네이버 부동산에서 세일즈를 하셨고요. 우리 오지용 대표님도 계시는데 현재 광고 대행사 지속하면서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미애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루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루가 금방 지나갔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금방 지나갔는데요. 우리 김미애 강사님, 오늘 어떻게 십시일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숙 강사님과의 관계는 제가 유튜브 강의도 강사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수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영환 교수님의 1인 기업 CEO 과정하고 그 DID 강연 코칭 송수용 대표님과의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가 김영숙 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단톡방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눔의 기회로 십시일반 재능기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저도 참여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영숙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참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미애 강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고객에게 다가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바라는 마음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인데요. 나눔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준비해온 친절한 영업 멘토 김미애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더라고요. 저녁에 알았는데요. 다들 휴일 잘들 보내셨나요?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준비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아까 김영숙 강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잠시 짧게나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친절한 영업 멘토. 여러분은 친절한 영업 멘토 하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민망한데요. 이렇게 화면상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죠? 저는 잘 웃습니다. 좀 웃는 게 어색해서 좀 민망할 때도 있긴 한데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13년간
네이버 부동산 광고 대행사에서 공인중개사님들을 상대로 광고 영업을 해왔고요. 지금은 독립을 해서 네이버 부동산 광고 대행사 지사장으로 있으면서 1인 기업에 대해서 경영 과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짧게 마치고요. 요즘 화두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1998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큰 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예요.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도 많이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많이들 일상생활이 깨지면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손 놓고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될까요? 위기라는 것은요, 기회와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제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영업은 진심이다. 소개 마케팅 노하우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13년 동안 광고 대행사에서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 경험과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잠시 이분 누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요. 미생에 출연했던 임시완 님이에요. 어떠세요? 지쳐있지 않나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자리인 듯한가요? 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정체된 나의 영업 방식에서 또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잠시 지금의 하던 일을 멈추시고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광고 대행사 영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2004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의 붙자도 모른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는 광고 대행사에 그때 당시 TM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월급여 200만 원을 주신다는 말에 혹해서 광고 대행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제가 좌충우돌하면서 영업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적용할 점이 있는지, 혹시 있다라면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 익숙하지 않나요? 지도예요. 제가 처음 입사해서 송파 지역을 배당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 신입사원에게 송파 지역을 배당받는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선배들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영업사원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송파 지역이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제가 좋다고 하니까 덥석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첫 고객 기억나시나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첫 경험이 있습니다. 입사 후에 제 하는 일이 TM이라서 전화를 해서 광고를 계약하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입사 후에 처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첫마디가 성희롱적인 발언이었어요. 너무나 당황해서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 영업의 첫 시작이었는데요. 계약은 나오지 않고 울기만 하는 저에게 팀장님이 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 목소리가 학생 같은 목소리라서 매일같이 듣는 이야기가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아니면 전화 끊어. 그리고 어떤 분은 목소리를 들어보니 예쁠 것 같은데 같이 저녁 먹고 2차 가서 술 한잔 하고 놀아주면 계약해줄게. 이런 성희롱적인 말들이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고 있었는데 돌아서 들려온 말이 회사 대표님의 팀장, 제 3개월치 월급 줘서 내보내.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니시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같이 매일 울고 계약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있는 게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저는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다쳤고 동시에 오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쫓겨나든 나오는 거는 제가 다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붙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도 내 의지에 의해서 그만두지 발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면 제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업 스킬이 없었고요. 분석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기존의 고객들이 준비되어 있는 회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송파 지역에서 빌라 지역은 어떤 광고, 아파트 지역은 어떤 광고, 상가 지역은 어떤 중개업소가 광고를 할지 그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어디에 공인중개사가 많이 몰려 있는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자 페이지를 다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가서 혹시라도 제 고객이 될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모르고 있다라면 그거는 영업사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약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고객관리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저는 현장으로 나가서 계약을 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못 나가게 하죠. 울고 있던 사람이 나간다고 하니까 현장은 더 냉혹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끈질기게 팀장에게 부탁을 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타겟을 잡은 공인중개사가 어디였냐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저에게 성희롱을 했던 첫 번째 업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그 중개업소로 찾아갑니다. 갔는데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야겠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내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회사에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제 한계를 넘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똑똑 두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비사 김미애입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와, 공인중개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광고할 생각이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더니 물은 주시더라고요. 물을 마시면서 저는 이분하고 계약에 대해서 보다도 일상생활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의 문을 풀었는지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입사 초년생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평생 공인중개사님께 필요할 때까지 평생 관리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기존의 광고 계약보다 더 큰 계약건으로 고객님이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저의 입사 15일 만에 처음 계약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 대행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계기인데요. 그분은 현재 2년 전에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와 함께 계약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영업 스킬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재하고 있는 그 영업 생각에도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저는 고객들을 372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유대 관계를 지내오고 있어요. 이 372 시스템은 계약 후 3일 후에 이 사장님께서 광고를 잘 올리고 계신지 체크하고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체크를 하면서 7일 후에 피드백을 다시 해드립니다. 그리고 2주 간격으로 사장님들께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문자나 카톡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고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장님들이 광고에 서툴러서 많이 취소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를 내세요. 내 돈 돌려줘. 아니면 광고 나가게 해줘. 이러면서 화부터 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불쑥불쑥 블랙 컨슈머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광고 시스템을 다 외우면서 일단은 화가 난 상태에서 고객이 왔을 때 진정을 시켜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은 24시간 고객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데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런지 부담 없이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쉬는 날에도 문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꾸준하게 그분들의 관심과 가려움을 긁어줌으로써 제 마음을 전해요. 김미애 하면 광고, 대행사, 그래 관리 잘해주는 사람이지 하고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이지만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을 해줘서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인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님께 2016년도에 보내드렸던 카드인데요. 몇 년 지나고 기회가 돼서 이 공인중개사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이 사장님의 화이트보드에 이 카드가 한 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제가 보내준 카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지인의 소개로 제가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배워서 고객님들께 보내드리니까 뜻하지 않게 받은 선물로 감동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업체 소개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것이 큰 게 아니구나. 작은 관심을 들여주고 진심을 다해서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다면 나에게 더 큰 행운이 따르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다들 코로나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제가 2020년 3월 달에 기존의 고객분들과 꾸준하게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이뤄온 결과인데요. 소개 건으로 3월 달에 많이 받아서 계약이 체결이 된 사례입니다. 제 생각에 소개를 부르는 고객과의 관계는 공감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분도 광고를 중단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번에 다시 재개를 하셨는데요. 저를 찾아서 광고를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고객이 나를 찾기 전에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다시 나를 찾았을 때 친절하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미리 체크하면서 그 고객의 활용도에 맞게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급하게 고객이 SOS 했을 때도 내가 지치지 않고 바로바로 대처를 했을 때 그때 많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문자를 해주셔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 그 고객에게 정말로 필요한 정보라면 DM 발송을 통해서도 최소한의 고객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기념일, 생일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한 날씨나 아니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이때 뜬금없이 고객님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객님은 이게 뭐예요? 아무 일도 나 아무 날도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의 작은 정성이 고객들을 감동을 시켰을 때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매일매일의 영업 활동이 과정들이 쌓여서 그것을 보완하고 잘못되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재실행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영업을 할 때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정성으로 진심을 다하면 고객은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다거나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30분을 쓴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묵묵하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고요. 행동하기 조금 번거로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정성이 모여서 고객에게 진심을 다한다면 더 많은 행운이 더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에 저에게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